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야간뇨 관리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자 이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면은 그 밤에 그저 자다가 일어나서 그 소변을 하게 되는데요. 그것을 야간뇨라고 하더라고요. 그것을 한 번 정도 일어나서 하는 거는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데, 그리고 또 2번 정도도 괜찮다고 하는데 이 3번 이상 일어나면 관리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. 저는 그 낮에 뭐 과하게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밤에 수시로 일어나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그 조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야간뇨를 조금 조절을 해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소변 조절에 대한 거는 어릴 때는 제가 방광이 굉장히 튼튼했는지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았고요. 노는 시간에 친구들이 막 화장실을 가고 이러면 저는 앉아서 책을 보든지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30대가 되면서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화장실을 이렇게 자주 갔던 그런 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. 야간뇨는 제가 그 지병이 좀 있어가지고 그 병을 앓고 난 뒤에 완치되는 시기나 완치된 후에도 이제 야간뇨가 계속 일어났는데, 이것이 평소에는 그냥 뭐 한 번 일어난다, 2번 일어난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했었는데, 여행을 가니까 제가 잠을 잘 때 잠을 깊이 못 자고요. 계속적으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특히 그 북경으로 제가 여행을 갔을 때는 이 버스만 타면은 이 버스를 타는 순간 제가 분명히 호텔에서 화장실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는과 동시에 또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참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견딜 수 없는 막 불안감 이런 게 있었는데, 그 가이드한테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가이드는 저를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저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어요.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북경을 여행하는 도중에 그 중국 약재상을 견학하게 되어가지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내 병하고 다 관련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고액을 주고 6개월치의 약을 그 중국에서 지어서 왔거든요. 그게 환약이었는데 30알씩을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먹으면 그런 그 병을 완화시켜 준다고 해서 저는 철떡같이 믿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.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외국 여행 시 이렇게 사오는 약들은 그 효과가 없다, 이런 그 제 경험으로는 그런 걸 했고, 그런 것보다는 내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. 그 다음에 내가 관찰을 하고 나 자신과 속삭이면서 나를 위로하면서 나를 격려하면서 나의 그 어떤 불편한 부분을 조심조심 이렇게 차근차근 지켜나가면 되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야간뇨를 의학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나이도 분명히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가지고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면서 60세 이후에는 야간뇨가 누구나 흔히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이라고 합니다.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요. 그 다음에 관찰을 해보면 저녁에 이 수분 섭취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. 늦은 시간에 물을 마신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과일, 커피, 녹차, 술 이런 것들이 다 야간뇨를 그 완화시키지 않고 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나이가 드니까 방광 기능도 저하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면서 이 밤에 야간뇨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본인이 이제 관찰을 해서 이런 걸 좀 조절해 보면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의학자도 아니고 그죠, 의사도 아니고 그냥 생활인으로서 내가 65세가 되고 난 뒤에 흔히 일어나는 우리들의 일들을 좀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그
얘기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우리의 생활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요. 7시 이후에는 수분을 좀 줄이고,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화장실을 2번 정도 이렇게, 그것을 이중배뇨라고 하는데 2번 정도 불편하지만 갔다 오면 밤에 야간효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 다음에 낮 시간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요. 그 다음에 카페인은 2시 이후에는 금지하고,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제가 해보니까 제일 효과가 있는 게 자기 전에 베개를 한 2개 정도 올리고 다리를 올려놓는 게, 그래서 한 20분 정도 휴식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. 이게 이제 낮에 그 부종으로 다리가 부어있던 게 조금 빠지면서 그 야간류를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생활에서 어떻게 조절을 해서 그 야간류로 인한 수면의 얕은 수면, 그 다음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개선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표를 크게 세우지 마시고요. 하루 해보고 아 됐구나. 그 다음에 3일 해보고 아 됐구나. 그 다음에 일주일, 한 달, 그 다음에 3달, 6개월 그러면은 이제 1년이 될 거고 그죠? 그러면서 자기 몸에 익숙해지면 이 야간류도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1달, 2달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게 금방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. 이 루틴을 만들어서 내 스스로와의 약속, 그 다음에 오늘은 그래도 1번 정도 일어났구나. 오늘은 2번 정도 일어났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